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고통이 없는 사람도 없죠. 이 글을 쓴 작가가 그 고통이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통이 그대로 있더라도 고통과 함께라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직관적으로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런 감각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런 감각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특정 불쾌한 사건들이 이런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불쾌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였다. 아마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너무 압도적이었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에 상관없이 내가 감각들과 함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생각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덤벼라. 고통아, 올 테면 와봐라. 실패야, 와봐라. 내 모든 돈이 없어질 거라면 다 없어져 버려라. 집을 가져가야겠다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나는 길바닥에서 살면 된다. 그래, 난 길바닥에서 살 거야. 참을 수 없는 감정, 그게 뭔지 데리고 와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형이상학의 기본 전제가 그것은 당신이 저항할수록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저항해온 실패, 좌절, 모든 손실들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삶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나의 저항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패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하지만 실패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실패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자 즉시 끈질기게 버티던 것들이 물러났다. 이런 깨달음 끝에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었다. 나를 사로잡았던 저항의 힘이 느슨해졌다. 이런 지각은 무의식적인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런 감각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해에서 이런 감각들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해로, 이런 감각들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해에서 이런 감각들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해로. 감각 경험하고 감각과 함께하기. 그 무렵 생각의 전환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학생 중 한 명이 내가 겪고 있었던 문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멜라니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했다. 적당히 좋아하거나 감정이 복합적일 때는 데이트도 하고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내가 어떤 위험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살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이 대답이 특이하고 재미있고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릴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신체적, 감정적인 면에서 모두 심한 학대와 거절을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뜻밖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면 그냥 지나쳐도 좋아요. 나는 당신이 학대를 받았다면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분노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상처받고 극도로 화가 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바로 이어서 대답했다. 나를 죽이는 거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상처받고 극도로 화가 났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죽일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상처받고 극도로 화가 났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선택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정을 떠나야 했을 거예요. 그러자 나는 또 물었다. 당신이 상처받고 극도로 화가 나고 당신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감정에서 분리되는 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멜라니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며 대답했다. 내 분노를 그냥 느껴야 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빛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험난한 길을 선택하긴 했지만 치유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분노를 그냥 느껴야 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빛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험난한 길을 선택하긴 했지만 치유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나 역시 나의 극심한 분노, 좌절, 수치 아래 놓여있던 감각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나는 몇 주를 사는 동안 나는 가끔씩 내 분노와 수치심이 너무 커져서 나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 때면 나는 분노를 사용해 피하려고 했던 감각을 그냥 느끼는 것이 나의 선택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고 감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가끔 나를 상처주고 실망시켰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런 생각을 발견할 때도 나는 나의 선택권 중 하나가 그냥 나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며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때때로 나는 그런 고통에서 놓이기 위해 진정제 또는 수면제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각을 정지시키고 잠시라도 감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나는 멜라니를 떠올리며 내 선택권 중 하나는 그냥 감각을 느끼고 분노, 좌절, 수치의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했다. 나는 이런 상태로 몇 주를 지냈다. 여전히 희망이나 열정은 없이 기본적인 일만 그럭저럭 하면서 살았다. 이 시간 동안은 생각의 전환조차 힘들었다. 또는 내가 생각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고 절망적이어서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제자리를 지키며 감각을 느끼고만 있었다. 그런데 나의 마음 한구석에 왜 그냥 생각을 전환할 수 없는 거냐고, 왜 이런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들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중마고우이자 지금은 유능한 치료사가 된 팻 브로디와의 대화가 그 대답을 보여주었다. 팻은 물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내 주변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생각을 전환시킬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팻과 나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그래서 우리의 그때의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내가 어릴 때 주로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했다.
너는 노라는 대답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해. 이 말의 뜻은 노라는 대답에 대해 어떤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돼. 그냥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해. 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노라는 대답에 실망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정말로 매를 맞거나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기고는 했다. 그래서 모든 노는 강력한 감각을 생성했고 감각은 표현할 길 없는 큰 감정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거라는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이런 감각과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나는 5살 때 틱 장애가 생겼고 죽음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황을 갖고 있었다. 11살 때는 심장 떨림 때문에 뛰거나 심한 운동을 하지 못했다. 이전까지는 반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했다. 14살 때는 한 여자아이와 사귀었다. 나는 확실히 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0살이 되어 그녀와 결혼을 했고 몇 개월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라는 말을 들을 때의 감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내 삶의 패턴을 깨달았다. 즉, 원하는 뭔가로 다가가다가 그것에 가까워지면 초조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을 얻으려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친다. 팩과 나는 대화를 하면서 내가 노의 가능성을 피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에서 발생되는 거대한 감각과 억압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의 삶에 대해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내가 노라는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가져오면서도 그것을 결국은 피해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문이 닫혀버린 곳에 갇혀서 완전히 좌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노가 불러오는 복잡하고 어려운 감각과 감정을 느끼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문이 갇혀버린 곳에 갇혀서 완전히 좌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노가 불러오는 복잡하고 어려운 감각과 감정을 느끼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밤 코네티컷에서 열린 생각의 전환 그룹에서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최근에 한 생각의 전환은 확실히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었음을 깨달았다. 내 생애 최초로 나는 노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대신 노를 피하거나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그것으로 뛰어들어가는 생각의 전환을 한 것이었다. 내 생애 최초로 나는 노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대신 노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 대신 그것으로 뛰어들어가는 생각의 전환을 한 것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라는 대답을 들어서는 안 돼. 하지만 삶의 모든 노력에는 노를 받을 가능성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통과해 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위협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박탈에 동반되는 감각과 감정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노라는 대답을 듣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덤벼라는 생각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공경이라고 느끼던 것에 난생 처음으로 직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을 문이 닫혀버린 상황에 가두고 완전히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내몬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감각과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분노와 절망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느끼기 위해 나를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작은 실망이 큰 절망을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냥 앉아서 그것을 느꼈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감각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감각과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분노와 절망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느끼기 위해 나를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작은 실망이 큰 절망을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냥 앉아서 그것을 느꼈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감각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